246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윗부분에 이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 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 지분을 표상하는 걸로 해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등기부상 기재대로 한 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 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승계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전체 지분을 취득할 뿐이고, 따라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깨진다, 이런 것이고, 이런 논리는 경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전자에 해당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경매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전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공유 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 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 감정 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한 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한 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이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이 사례가 참 재밌는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그 상가 건물을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할 때 뭐 대부분이 이렇게 이 한 필지입니다. 땅이 한 필지인데, 요 부분은 이제 상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소유자들한테,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다 지분으로서 다 넘겼죠. 그리고 요 부분은 그 분양했던 회사의 사주의 아들이 가지는 걸로 그렇게 그 계약을 맺었어요, 회사하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됐죠. 물론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요거는 분양을 해서 구분 소유자들한테 주고, 이제 분양받은 사람한테 주고, 요 부분은 그 분양회사의 사주 쪽에 아들이 가지는 걸로 이 부분은 특정해서 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한 필지이기 때문에 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 10분의 7은 이렇게 되고 10분의 3은 이 사주의 그 아들이 등기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주의 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지분이, 땅 지분이 경매로 나왔어요. 경매로. 이게 이제 공토로 쓰고 있던 부분인데, 공토로 경매에 나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매 과정에서 이게 평가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 라는 부분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지분으로만, 공유 지분으로만 이렇게 평가가 되고 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낙찰을 받은 사람이 과연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승계해야 되느냐. 승계해야 되면은 이 사람은 요 공토를 받은 거고, 승계하지 않는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전체 지분으로서의 그걸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논란인데요.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원심은 247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원심 일단은 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 원래 관계가 인정을 하고요. 요거는 뭐 대법원도 그 뭐 당연히 사실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원고란 사람인 이 그 사주 아들 땅 지분을 낙찰을 받아서 받는 과정에서 법원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 뭐 현황조사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집행법원이 평가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이 낙찰받은 원고가 원심 판단입니다. 원심 판단이 이 낙찰받은 원고가
247페이지 그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원고가 그 법무사였는가 봐요. 이 법무사 일을 오래 해서 뭐 경매 절차에 참가하면서 그 경매 기록의 열람, 현장 답사 이런 걸 통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원고는 지분을 경락받음으로써 기존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원고가 취득한 부분은 단순히 이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원고가 지금 뭘 주장했냐면, 청구를 했냐면, 이 사건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료 내라. 사용료 내라.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용료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 공유관계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라 단순 공유관계면은 건물 소유하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야 되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냥 볼 때 이 공유 지분의 효력은 전체적으로 다 미치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합 건물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경우를 예를 들자면 건물 소유자는 땅 소유자에 대해서 그 임료를 내야 되거든요. 부당이득을. 그래서 그 돈을 내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원심은 너가 취득한 부분은 요 부분만이다. 그래서 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법원은 대법원은 이 판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248페이지에 그 위 부분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근간이 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결은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해서 격려된 소의 이, 이게 아까 사주의 아들입니다. 그 소의 이 명의의 등기를 위 각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에 대한 내부 관계에서는 공터 부분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경락받았다면 그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이 공터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그에 따른 감정평가와 최저 경매 가격이 결정되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전체 대지에 대해서 그 지분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호 명의신탁 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논리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경락받음에 있어 그것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볼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그 논리가 결론이 흔들리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경매에서는 그러니까 평가가 그렇게 되고 매물로 그렇게 나온 그거를 따라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 그 낙찰받는 사람이 그걸 조금 알고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원심은 이 사람이 법무사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그걸 대충 이런저런 걸로 봐서는 인식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판단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단은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이 경매 절차에서 진정한 공유 지분으로 감정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원심 판단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판단이 이제 근간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법원 2002년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서술은 다 비슷합니다. 25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뭐 사단법인 무슨 연합회 이 부분이 증여한 부분이 특정되어서 임의경매의 목적물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한 지분이 경매의 목적물이 되었고 감정 가격도 평당 단가를 기초로 해서 그 지분 비율을 산출한 가격으로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경락인인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지분을 낙찰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지분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임야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즉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시면 91년 8월 27일 선고 91-370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엔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판단하면서 판단하는 사건에서 상고인, 그러니까 다른 견해에 선 사람들이 이 판결을 많이 인용을 해요. 91년도 8월 27일 선고 이 판결. 그래서 이 판결을 자꾸 인용을 하는데 이 판결은 사안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이 선을 긋습니다. 일정 정도. 그게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모두의 이 91-3703 판결이 약간 좀 혼선을 불러일으키게끔 약간 판시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1년 판결, 이 부분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원으로서는 이 지분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면은 이 지분 평가가 아니라 특정 부분을 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놔야 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판단이고요. 252페이지 그 하단 부분 보시면 밑에서 한 8번째 줄, 이 사건 입찰 대상 물건은 위 건물 중 윤모의 특정 소유 부분인 건물 1층 부분이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 있는데 1층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구분 소유한,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한 그런 관계인데 등기상으로는 그냥 지분 표시로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이 1층 부분을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찰 물건 대상은 건물 1층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법원이 이 사건 입찰 대상 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윤모의 이 건물에 대한 소유관계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임을 전제로 그 특정 소유 부분을 평가하게 하고 그를 기초로 최저 입찰 가격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법원이 감정평가를 잘못하고 그걸 잘못된 감정평가에 따라서 최저 입찰 가격을 정하면은 그 경매는 하자가 있는 경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논리로 상대방이 이거는 지분을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몇 분의 몇을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물 전체의 10분의 1 가격을 평가해서 물건을 내놨어야 되는데 건물 1층을 평가해서 내놨기 때문에 잘못된 경매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건 옳지 않다. 경매법원에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1년 10월 30일 사례도 비슷합니다. 중반 부분에 보시면 한편 한 필지에 관한 구분 소유적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목적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공유 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판시 지분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소멸되었다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91-3703 판결은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또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1-3703 판결인데 일부러 이제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제가 뒤로 조금 빼놨던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점에서 좀 혼선이 있는지,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경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승계 취득이므로, 여기까지는 맞죠? 승계 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해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그대로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사안이 지금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 표현을 보시면 하나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등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됐는데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등기에 저당이 설정된 거예요. 근데 과연 저당 설정하면서 어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이렇게 반영한 지분, 이런 부분이 등기부상으로 있을 수가 있는지, 이게 조금 이제 의문인 겁니다. 그냥 저당권 지분에 저당이 설정됐다라 그러면 아까 먼저 본 판례처럼 특별한 사정 없으면은 그 공유지분 전체에 저당 설정된 걸로 봐야 되고, 거기에서 낙찰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깨진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이 판결은 지금 마치 뭔가 조금 제 느낌에는 설명을 너무 이렇게 막 하지 않았나. 표현 자체를 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고 좀 막 하지 않았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지금 대법원 다른 판단에서는 이게 좀 사안이 틀리다라고 해서 선을 긋고 있어요. 좀. 틀린 판단은 아니고 사안이 틀리다. 사안이 틀린 것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조금 묘합니다. 판단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어떤 근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6년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인데, 요것도 비슷한 아까 91-3703 판결을 인용해서 쓴 판결인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요 두 판결은 그렇거니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판결 가지고 근간을 삼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경매 좀 아주 잘하는 판사들하고 의논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돼서 등기를 만약에 분리한다 라고 할 때는 일반 공유에서의 공유물 분할 절차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해서 등기를 넘겨받는, 자기 특정 부분을 넘겨받는 방법은 우리가 이론상으로 명신탁을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요. 해소하는 방법.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이 주문은 지금 주문을 내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A, B 간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데 요거를 등기를 자른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약속한 그 그림, 그 모양새대로 넘겨오는데, 그것은 이론상으로 일반 공유의 공유물 분할 절차가 아니라 명신탁 해소에 의한 방법으로 넘겨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